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날 있었던 흥미로운 변화, 주요 사건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대통령들이 엇갈린 운명을 걸었다. 부켈레는 이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뭔가 급등하고 있는 차트가 있고, 반면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가운데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했다 하고 하는 그것들은 여지없이 떡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죠?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리브라라고 하는 밈코인을 발행을 했다가 지금 거의 탄핵 정국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직접 발행한 건 아니고 민간팀이 발행한 거를 이제 뒤에서 서포트했다, 홍보를 도왔다, 요 정도 느낌이긴 한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카더라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밀레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모습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리브라 밈코인,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에 동참해달라라는 목적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가격이 95%가 빠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을 했죠. 지금 이제 제가 이 트윗을 캡처할 때만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55%로 하락분을 많이 만회하긴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머무를 것이냐, 큰 폭으로 55%만 하더라도 사실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과연 밀레이가 연루되어 있는 리브라 토큰이 가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반면에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투자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죠. 매일 1BTC씩 사고 있고, 어떤 날은 뭐 1BTC 이상 몇 개씩 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지난 15년의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무려 100만 1000만억 1억 5,545만 3,774%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인들의 운명도 뒤바뀐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막강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발행한 트럼프 오피셜이라고 하는 밈코인도 이 떡락의 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다시 한번 투자자가 됩시다. 자, 지금 이제 트위터에서 또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냐면, 뭐가 트렌드냐면,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 있죠? 포트 녹스라고 합니다. 포트 녹스 밑에 지하에 있다고 하는 그 미국 정부 보유 금 4,850톤이 포트 녹스에 있다고 하는데, 1950년 이후로 한 번도 그게 실제로 거기 있는지 실제로 감사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출발한 이후로 가장 핫한 부서가 어딥니까? 가장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부서가 바로 이 도지잖아요. 도지, Government of Efficiency. 그 도지가 이제 포트녹스에 실제로 그 금이 들어있는지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트위터상에서 이제 유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아니 그거 매년 감사 받는 거 아니었어? 라면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감사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므로 만약에 실제로 이제 도지가, 이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에피션시가 실제로 포트녹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실제로 금이 거기 없었어. 4,850톤이 없어. 근데 뭐 아예 없진 않겠지 설마. 저도 그렇게 뭐 음모론을 믿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4,850톤은 고사하고 그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한 500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확 깎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준비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항상 상상력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포트녹스의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없다, 그러면은 금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깎이고요. 그러면은 반사이익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는, 미국이 진짜로 비트코인으로, 이제는 금 말고 비트코인으로 전략적 비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제가 이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신시아 러미스 상원 의원도 결국 여기에다가 또 한마디 보태셨죠. 빠질 수 없죠.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 법안 자체를 발의한 분이니까.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준비금은 24시간 감사가 가능하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명하게 24시간, 원장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갑 주소를 그냥 계속 누구든지 들어가서 여기 얼마의 비트코인 들어있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이제
정말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금이라는 전통 자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라는 그러면서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이제 미국의 더 안전한 그런 전략적 비축 자산 보유가 될지 우리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펀드의 전략가죠. 제프 팍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래도 한국계인 것 같아요. 박씨인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옵션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이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역대급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보이긴 하지만 오른쪽에는 사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 인덱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엄청나게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유례없는 혼돈의 문턱에 서 있고, 예를 들어 관세,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탈세계화, 탈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감세 펼치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러면서 금 가격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아주 급격하게 낮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잠깐 일단 발을 빼자, 우리 너 여기서 막 트레이딩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너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이 비트코인의 아주 폭발적 상승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면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상황, 그 상황만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이 낮은 변동성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변동성. 사람들이 잘 거래를 하지 않아서 가격 급락이 거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아주 급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 제프 팍이 주장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이슨 켈러 캐니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거는 반대다. 이거는 더 부자들, 더 돈 많은 부자들만 배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이분을 비판한 트윗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분의 아내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벤처 투자자로서 올린 수익보다 그 아내가 21년에 산 비트코인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꼬라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있거든요. 물론 그냥 음모론일 뿐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이슨 켈러 캐니스는 지금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위원장이죠. 데이비 삭스와 함께 올린 팟캐스트라는 거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걸로 더 유명합니다. 데이비 삭스가 이제 암호화폐 위원장이 되고는 정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지금 더 이상 이제 올인 팟캐스트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올인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같이 그 팟캐스트 진행자 4명이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뭐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끼리 진행하던 팟캐스트가 너무 잘 돼서 이 제이슨 켈러 캐니스도 이제 유명인의 반열에 올랐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에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데이비 삭스는 이제 비트코인에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 데이비 삭스가 맞을지, 아니면은 제이슨 켈러 캐니스가 맞을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요,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다면 이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소신 발언하는 거다.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보유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냥 부자들만 배불려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했으면 그런 얘기를 굳이 나와서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 자기가 못해가지고 지금 그게 아쉬워가지고 꼬장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불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심중이 복잡하실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 휴장 때문에 거래가 좀 한산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한산하게 그냥 거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17일 비트코인이 이제 0.8% 하락해서 96,000불도 뚫고 95,000불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로 지금 7.3%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출범한 비트코인이래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 뭐 요걸로 급진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들 나올 거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예상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 진행 내용도 굉장히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호재가 없고 악재, 불확실성만 계속해서 쌓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법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이런 것들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내려간다. 이런 뉴스 나오고 그러면 금리 인하 어떤 속도 조절론 이제 없다. 금리 인하한다. 이런 뉴스 전망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단기적인 시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전날에는 미국 증시가 쉬었으니까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스톡스 600 지수 0.2%, 독일, 영국, FTSE 100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항공우주 방산 지수가 0.7% 상승했고요. 영국 최대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가 4.9%, 프랑스의 AI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 탈레스가 2.8%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비 늘리고 방위력 증강을 해야 된다. 이런 수요가 예상이 되면서 유럽 방산주들이 강세를 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함께 이 방위 관련된 정책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주목해 볼 부분이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어쨌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상호 관세 정책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을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지수는. 근데 아직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 FOMC 의사록이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오늘이죠. 오늘 밤에 공개됩니다.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내일 수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자, 아시아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 상하이 종합 지수는 0.3% 상승을 했고, 홍콩 항생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채권 보시죠. 유로존 국채 금리 상승세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로존 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은 조금 유지하기는 무리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유럽 쪽 금리는 다시 쉽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유로존 방산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 하면서 증시도 훈풍이 불고 금리도 상승을 했지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이제 EU를 겨냥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유럽 방위비 지출 증가 전망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럽의 이 단기물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지수는요 2개월 내 저점 찍은 후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전일 대비해서 0.1% 올라서 106.784를 기록을 했는데요. 2개월 동안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으나 이후 낙폭의 일부를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달러의 추가 하락 여력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1.5회 정도 할 거다라고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물가가 높기 때문에 페드가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과연 할 것인가? 이런 약간 의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달러 가치는 그래서 높게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성장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물가가 급격하게 안정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페드 연준 의사록은요 수요일에 제가 공개된다고 했던 거 그거는 아무래도 그냥 기존에도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의 공개가 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 이게 달러 변동성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거를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금값은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10달러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네요. 달러 약세, 그 다음에 페드의 예상보다 이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있어서 금값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아예 금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금 같은 자산의 이제 선호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시중금리를 이제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금이 매력도가 올라간다, 그런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제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역 전쟁 우려 지금 꺼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높아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금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금에 이 들어오고 있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저는 스필오버 돼서 넘어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디카프리오가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로 써 있는 거는 당신은 지금 월급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Your 9 to 5 is wage slavery. 당신의 9 to 5 일상이죠. 회사에 9시에 가서 5시에 퇴근하고 있는 그 일상은 월급의 노예로 사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천천히 당신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급의 가치라는 게 매년 그 5%에서 많게는 9%씩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는 법정화폐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뭐 우리가 그 갑자기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보통 매년 한 3에서 5% 정도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그 사이에 5%에서 9%의 불을 갉아먹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실상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구매력이 깎이고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월급쟁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월급쟁이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즉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려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계속해서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치가 오르는, 오히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저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이죠. 해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오렌지 필을 드시고, 즉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월급의 노예,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내일을 다시 한번 원래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데일리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